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강의가 좀 길어서 파트 1, 파트 2로 해서 두 강의로 나눠서 선생님이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2차 방정식의 활용으로서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쌤이 조금 다른 강의로 올릴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차 방정식을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이제 받아들이기에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부분을 잘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반드시 중학교 3학년 그 강의 들어가셔서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2차 방정식 부분만이라도. 왜냐면 요게 결국엔 이어지는 거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것도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꼭 중학교 3학년 과정 들어가셔서 2차 방정식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워볼 거는요,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당연히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는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만 하고요. 자, 이쪽으로 몰았을 때, 그쵸, 좌변에 있는 식이, 한쪽에 있는 식이 2차 식이어야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x제곱, 2차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x제곱의 개수인 a가 0이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의 기본 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그렇죠,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인수분해 방법이었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어요. 자, 지금 보기와 같은 식을 보면 얘는 x, 그 다음에 4, 5 해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x-4, x 플러스 5는 0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4 또는 마이너스 5다라고 요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제곱식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완전제곱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굳이. 굳이 이 방법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제곱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일단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보기와 같은 식을 보면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제곱식의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끊기로 했었죠. 요 1차까지. 자, 그 다음에 앞에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따로 묶을 건 없었어요. 자, 그럼 바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여기 1이죠, 여러분. 요 x의 개수, 요 1의 반띵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의 반띵이니까 2분의 1.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곱을 붙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를 해줘야 되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 사실상 얘를 요렇게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요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 얘하고 비교했을 때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생긴 4분의 1을 빼줘야 되니까 요렇게 빼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제곱식 만들 때 요 뒷부분만 반대로 없애주면 된다라고 했죠. 요 뒷부분이 4분의 1로 전개가 될 테니까 반대로 4분의 1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1을 그대로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자, 얘가 지금 4분의 3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4분의 3을 넘겨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x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풀어줘야 되겠죠. 일단 이 제곱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분의 1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2분의 1을 내보내야 되니까 이항을 해서 요렇게 들어올 건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는 2분의, 자, 루트 4 같은 경우는 2로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우리가 i로 빠져나왔죠, 허수? 그래서 요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도 해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근해 공식 방법으로 이제 해볼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식 방법이 아니고 근해 공식으로 바로 풀었었죠. 이 근해 공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을 구하는 공식으로서 2차 방정식에서 이 근해 공식을 쓰면 다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도요, 근해 공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인수분해를 먼저 사용을 했던 거는 인수분해가 이 근해 공식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줬던 거고, 사실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2차 방정식에서는 모든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으로 구해볼 건데, 근해 공식 여러분 어떻게 되죠? 꼭 알고 계셔야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짝수 공식도 알고 계셨어야 됐죠. 여기 1차의 개수가 짝수라고 한다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원래의 식으로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2a분의니까 얘는 그대로 2분의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b니까 1 뿔마 루트 b제곱이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0 요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2분의 1뿔마 루트 2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이긴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아니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짝대기 절대값 기호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와, 씨, 나 이거 몰라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절대값이랑은 여러분들이 친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도 좋아하진 않아요. 귀찮고 복잡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이 절대값 기호를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일반적인 식이 나오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를 푸는 게 먼저인데, 자, 절대값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i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죠. 요 안에 있는 i가 플러스면 우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i가 마이너스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짓는 건 이 x의 값이 뭐냐죠. 그렇죠. 이 x의 값이 기준이 0인 거죠. 그래서 0보다 크냐 작으냐로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러분 요거 같다라는 건 사실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절대값 0 같은 경우는 0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쪽에 붙나 이쪽에 붙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0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아무 쪽에나 붙여주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범위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일 때 우리가 하나 풀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x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던 2차 방정식이 되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가 다 답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1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쪽 식에서 해는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 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아이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나와주면 되니까 요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인수분해 하세요. 요번에는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고, 자, 여기서는 x가 0보다 큰 아이들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값은 1이더라.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x가 뿔마 1이더라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절대값 기호를 먼저 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이거의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여러분? 기준이 2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뭐기 때문에 이 x-2의 값이 마이너스일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요렇게 나와줄 거고, 부호 바뀌어서.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요 x-2의 값이 플러스가 되죠, 여러분. 그럼 생긴 그대로 나와서 요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정할 때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서 범위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판별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근을 정확하게 알지는 않아도 되고, 이 근이 어떠한 근인지 정도 판별하고 싶을 때는 굳이 일일이 근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판별식만 사용을 해서,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판별식만 사용을 해서 근이 어떠한 I인지 정도는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근이 2개, 판별식이 0일 때는 근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빵개다라고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중학교 때까지만은 우리가 실수까지만 배웠었죠. 허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바로 뭐였냐면 이 2개, 1개, 빵개가 나타내는 건 실근, 실수의 근의 개수였던 거예요. 사실 2차 방정식이면 여러분 근이 무조건 2개는 존재해야 돼요. 1차는 1개, 2차는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이런 식으로. 근데 요렇게 근이 됐다라는 건 실근의 개수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허수를 배웠죠. 복소수를 배우면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좀 더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판별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제는 2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는 1개였던 건 근이 중복이 되는 중근이었던 건데요, 여러분. 이 중근도 사실 실근입니다. 우리가 허수에서는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근도 실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인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빵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 이 2개, 1개, 빵개는 실근의 개수를 얘기했던 거고 정말로 정밀하게 보자면 이제는 허수까지 배웠으니까 우린 고딩이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근이 2개 존재하는데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판별식이 0보다 클 땐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인 거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근 1개인 거예요. 겹치면서.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거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고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다 실근이니까 여기까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쓰여져 있는 아이들의, 왜 이렇게 작냐? 보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너무 작다.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어쨌든 근을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근을 판별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써야 합니다. 자, 5의 제곱 25에다가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 계산할 것도 없어, 사실. 다 당연히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얘는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별을 해주면 된다고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자, 얘를 판별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짝수 공식이 있었듯이 판별식에서도 짝수 공식이 있었어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왔죠. 선생님, 저는 이거 귀찮습니다. 이것만 할 거예요. 라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숫자가 커지고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써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안전빵이고 가장 정확하고 너무나 쉽고, 그죠? 그래서 꼭 짝수 공식을 쓰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4짝수기 때문에 우리가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띵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들어오겠죠? 어때요, 여러분? 얘도 5로서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라고 얘랑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허근인 거 갖고 오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허접하게 외워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요것만.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판별식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문제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의 판별식 3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k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되더라. 자, 그러면 4k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니 이항하면서 그냥 부등식 구해주는 거예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어때야 되더라? 커야 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뭘 가지고 싶대요? 허근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판별식 써주면 5의 제곱 25에다가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8k를 1로 넘길게요. 그러면 8k가 1로 넘어가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오겠죠? 요렇게 넘기는 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K는 뭐분의 뭐보다 8분의 25보다 커야 되더라 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뭘 가져야 한대요? 중근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면 판별식이 뭐여야 하더라? 0이어야 되더라 라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그쵸, 1차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써서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그럼 반은 3이죠. 그럼 3의 제곱, 반띠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러분?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풀어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2가 0이 되네요.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되면 되더라? 6이 되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요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한데, 자, 보세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 이 k 값을 구하시오, 뭐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외워야 하냐? 사실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하면 끝납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이거의 근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중근이 됐었죠.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뭐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근이 중근으로 하나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건 그쵸?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결국엔 근을 구했을 때는 중근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는 0이라고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거의 근을 구해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근을 갖겠구나. 자,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럼 근이 당연히 중근을 갖기 때문에 얘의 판별식이 0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요것도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짝수 공식 반띵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a씨니까 마이너스 2a가 뭐가 되면 돼요, 여러분? 0이 되면 되더라. 그래서 a는 2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글씨가 왜 이렇게 작죠? 자, 여기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도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이 뭐이면 되겠구나, 0이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근데 얘도 그쵸,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띵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a제곱 얘는 0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a제곱이 16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뿔마 4로 2개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